콜로세움 하면 그냥 오래된 유적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순간과 또 가장 끔찍한 본성이 빼곡하게 적힌 거대한 돌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시죠. 바로 이 문장. 이게 콜로세움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에요.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악의 잔혹함이 한 공간에 있었던 거죠. 인간 지성의 정점과 또 가장 원시적인 폭력성이 공존했던 참 장엄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무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건축물의 첫 장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건요, 아주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했던 한 황제의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표를 보시면 모든 이야기가 딱 들어옵니다. 자, 서기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나서 도시가 거의 잿더미가 돼요. 근데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이 사람이 시민들을 돕기는커녕 그 자리에 자기만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지어버립니다. 민심이 어땠겠어요? 정말 최악이었겠죠. 바로 그때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서 네로의 탐욕이 가득했던 그 공간을 허물고 모든 시민을 위한 거대한 선물을 약속한 겁니다. 와, 이거야말로 대중의 마음을 얻는 정말 영리하고 통쾌한 한 수 아니었을까요? 근데 원래 이름은 콜로세움이 아니었어요. 공식 명칭은 황제 가문 이름을 딴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었거든요. 근데 왜 콜로세움이 됐냐면 바로 근처에 네로 황제가 세워둔 거대한 동상, 콜로서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콜로서스 옆에 있는 거 하다가 콜로세움이 된 거죠. 결국 별명이 진짜 이름이 된 셈입니다. 이제 이 건물의 속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공학과 건축 기술,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거든요. 콜로세움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 기계였죠. 자그마치 8만 명입니다. 8만 명이요. 요즘 웬만한 월드컵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이랑 맞먹는 규모예요. 이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8만 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구가 무려 80개. 관객들은 각자 점토로 만든 티켓에 적힌 번호를 보고 자기 문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덕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싹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갈 수 있었대요. 현대 공연장도 울고 갈 수준의 군중관리 능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당시 로마의 최첨단 기술력 덕분입니다. 첫째, 비밀병기, 화산재를 섞어서 만든 로마 콘크리트. 이건 지금도 그 강도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힘들다고 해요. 둘째, 관객들을 위한 배려, 벨라리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천막 지붕이 있었는데 이걸 해군 병사들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서 햇볕을 가려줬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관객의 즐거움과 극적인 쇼를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쇼의 심장은 관객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장 바닥 아래 히포게움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지하 세계였어요. 여긴 검투사, 맹수, 무대 장치들이 뒤섞여서 대기하던 아주 어둡고 복잡한 미로 같은 공간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하 공간에 수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랑 함정문이 60개나 있었다는 걸요. 수많은 노예들이 어둠 속에서 땀 흘리며 도르래를 당기면 갑자기 경기장 바닥에서 굶주린 사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바닥에서 숲이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관중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법처럼 보였겠죠? 이런 장치들이 경기에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스릴을 더해줬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천재적인 기술을 총동원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제 콜로세움의 진짜 목적, 그 어둡고 폭력적인 세계, 바로 빵과 서커스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빵과 서커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층들이 시민들한테 공짜 빵이랑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던져주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중요한 정치 문제에는 아예 관심을 끄게 만들었던 정책이죠. 그리고 콜로세움은 바로 이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한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의 하루 일과는요, 정말 체계적으로 짜인 잔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에는 이국적인 동물들 사냥쇼로 시작해요. 점심시간이 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서 로마법의 이름으로 죄수들을 끔찍하게 공개 처형했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메인 이벤트, 검투사들의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지는 거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콜로세움의 좌석 배치도를 보면 당시 로마의 계급 사회가 그대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의 축소판, 하나의 지도였던 셈이죠. 보세요. 황제랑 원로원 의원들은 피 튀기는 장면이 제일 잘 보이는 맨 앞자리 로열석에 앉고요. 그 위로 부자 시민들, 일반 시민들 순서로 앉아요. 그리고 여성이나 노예, 가난한 사람들은 제일 꼭대기, 가장 멀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즐기는 오락공간에서조차 신분의 벽은 아주 단단했던 거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콜로세움의 영광도 이 책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아주 긴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검투 경기가 막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 404년 텔레마쿠스라는 한 수도사가 이 광적인 폭력을 멈춰야 한다면서 경기장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대요. 하지만 흥분한 관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황제가 마침내 검투 경기를 금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중단된 뒤 콜로세움의 운명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잃으면서 그대로 버려졌고요. 중세시대에는 심지어 로마의 다른 건물들을 짓는 거대한 채석장 신세가 됩니다. 귀한 대리석, 심지어 돌들을 연결하던 쇠붙이까지 다 뜯겨나갔죠. 정말 처참하게 파괴되던 중에 18세기의 한 교황이 이곳을 기독교 순교의 성지로 선포하면서 길고 길었던 파괴가 드디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자,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거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거대한 돌의 책, 이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유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콜로세움은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죠. 하지만 그냥 와 멋있다 하고 끝날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의 위대한 창의력이 얼마나 끔찍한 잔혹함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지 극단을 보여주는 상징이고요. 또 인간의 생명보다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고고학자들이 콜로세움 배수로를 조사하다가 2000년 전 관객들이 먹다 버린 간식 찌꺼기를 찾아냈어요. 무화과씨, 포도씨, 멜론씨 같은 것들이었죠. 이런 작은 발견 하나가 역사를 확 살아있게 만들잖아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그들 역시 우리처럼 뭔가를 우물거리면서 구경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 생각해보면 참 소름 돋으면서도 신기한 일이죠. 인류 최고의 천재성과 최악의 공포가 한 곳에 뒤엉켜 있는 기념물. 이 모순덩어리 유산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콜로세움은 단순히 로마만의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 창조와 파괴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우리 인류 모두의 이야기가 돌에 새겨진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인 셈입니다.